환경에 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GP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한스쌤, 오늘은 소개가 평범하네요. 네, 사실 제가 이름을 이제 얼마 안 할 줄 알고 네. 제가 그냥 바리에이션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근데 팟캐스트를 너무 오래 했다. 오래 할 줄은 모르고 제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수식어를 붙이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주말에 2만 보를 걸은 김나현입니다. 주말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제가 불광천 시작 전부터 한강까지 찍고 왔더니 장장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이제 가서 돌아올 때 뭐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어서 다음날 무릎이 아파서 고생 좀 했습니다. 맞아요. 거기 되게 날씨 좋을 때 걸으면 좋은데 맞아요. 날씨가 요새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옛날에 몇 번 다녔었는데 저는 이번 주말에 온라인으로 한 20만 보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20만 보요? 네. 뭐 구글 맵으로 이렇게 투어 같은 거 하셨나요? 그것도 옛날에 잠깐 했었었는데 사실 이번 주말에는 그 유튜버 중에서 빠니보틀님 있으세요? 혹시 아시나요? 저 알아요. 네. 여행 유튜버 엄청 웃긴 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여행 유튜버이신데 이분의 여행 영상을 최근에 정주행을 했는데 마지막 지역이 우수아이아 지역이더라고요. 거기서 우수아이아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아르헨티나의 최남단 지역? 그래서 남극으로 가는 문? 약간 이런 쪽으로 불리는 그렇구나. 네, 그런 지역인데 오늘 모셔보는 초대 손님은 이 그린피스 환경감시선을 타고 우수아이아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던 그래서 남극 탐사를 다녀오신 초대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제가 빅픽처를 그리려고 했는데 약간 반쯤 그려진 것 같긴 한데 네, 남극 탐사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생생한 에피소드랑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조금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에피소드 꼭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스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모시고 최근 있었던 UN 생물 다양성 보전협약 4차 정부간회의와 그린피스 남극 탐사 활동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기후를 검색하시면 쉽게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연아 그린피스 오션 캠페이너 그리고 류한범 그린피스 항해사를 모셨습니다. 연아쌤 그리고 한범쌤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오션 캠페이너 김연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피스 아틱 선라이즈 호에서 항해사로 일하고 있는 류한범입니다. 네, 저희가 최근 지식 채널 음질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네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GP지기 초대석은 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대면 녹음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비대면 녹음을 하고 있어요. 한범쌤께서 사실 지상이 아니라 해상에서 녹음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지금 아틱 선라이즈호를 승선하고 있고 지금은 남대서양의 이제 해양 자원들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앞바다에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서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백색 소음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진짜 한범쌤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그 항해 중인 배 안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도 청취자분들에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 소식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유엔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난 2월 14일에서 27일까지 제55차 총회 및 제12차 제2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어요. 이제 여기서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에 관한 제2실무그룹의 제6차 평가보고서 및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을 승인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도 참석했죠.
연하쌤, 이 보고서에 기후위기와 해양 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발간된 IPCC 보고서에서는 해양과 산림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해양과 산림을 복구하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 표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고요. 각국 정부가 생물 다양성 보호와 이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린피스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른바 30x30 캠페인이죠.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잖아요. 이제 지난 2월 14일에는 해양수산부에 전 세계 시민 450만 명의 서명과 함께 그린피스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UN 생물다양성 보전 BBNJ라고 하죠. 이 협약 4차 정부 간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 같은 비폭력 직접 행동을 진행한 것인가요? 네, 그린피스에서는 2019년부터 이 30x30 해양보호구역 지정 캠페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약 20여 개의 그린피스 사무소를 통해서 각국에 있는 정부가 이 공해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에 저희가 해양수산부 청사를 찾았고요. 해수부 담당자에게 전 세계 450만 명의 시민들의 해양보호 캠페인 서명을 전달을 했는데요. 바로 3월에 개최될 UN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협약 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공해보호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좀 특이한 퍼포먼스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바다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은 모래시계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번 퍼포먼스는 3월 UN 해양회의에 참여하는 글로벌 리더들에게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독일, 영국, 멕시코 등 전 세계 10여 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퍼포먼스였습니다. 바다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게 가슴 아프면서도 좀 인상적이게 다가오네요. 네, 진짜 이렇게 서울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도 퍼포먼스도 진행을 했었는데 류한범 선생님께서는 이 30x30 활동에 기반이 되는 이런 과학적 탐사를 위해서 이번에 남극 탐사를 다녀오셨었는데 요 남극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남극 탐사는 언제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언제 다녀오신 건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전에 12월 한 23일에 출국해서 이제 승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틱 선라이저 자체는 1월 6일에 출발해서 3월 8일까지 한 2개월 동안 남극 탐사를 진행했었어요. 와, 진짜 꽉 찬 2개월이네요. 예, 굉장히 바쁘게 꽉꽉 채워가지고 주말 없이 2개월을 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개월 탐사를 하기 전에 이제 선박 자체가 남극에 가기 위해서는 남극 기구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데 이제 그 승인을 위해서는 더 그 전부터 이제 사무실이 준비를 시작해서 저희 배도 이제 수리를 빨리빨리 마치고 최대한 빠르게 시간을 단축해서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이번 탐사는 그 펭귄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남극 탐사를 진행했는데 이제 1차 탐사는 펭귄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남극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펭귄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탐사를 진행했고요. 두 번째 탐사는 이제 남극 해저에 있는 생물들을 탐사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실어서 이제 남극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해저 생태계를 조사했었습니다. 그 펭귄 생태계 조사를 1, 2월에 진행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펭귄 조사를 1차로 1, 2월에 진행을 먼저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펭귄이 주로 아델리 펭귄, 젠투 펭귄, 터큰 펭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이 펭귄들이 1월에서 2월까지 이제 바다에서의 삶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1월에서 2월에 부화 시기를 위해서 남극 대륙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꽤 서둘러서 남극으로 내려간 시간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 펭귄 조사를 위해서는 남극에 갈 때 1, 2월만 가능하다는 게 오늘 한범쌤을 통해서 좀 새롭게 알았던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남극 탐사를 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한범쌤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남극으로 이제 우슈아이아로 가기 전부터 제가 가지고 가는 모든 옷과 신발들을 한번 싹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한 다음에 이제 짐을 꾸렸거든요. 그 이유가 인간의 병균들이나 아니면 혹시 모를 씨앗 같은 것들을 남극 대륙에 퍼뜨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물품들을 한번 소독을 하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 저 섬 다닐 때마다 섬 간의 오염도 막기 위해서 이제 상륙할 때 한번 싹 소독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계속 소독하고 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한범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남극 탐사를 다녀오신 분들이 진짜 거의 없잖아요. 그 한범쌤은 남극으로 가는 과정은 어떠셨었나요? 혹시 항해 도중에 막 어려우신 점이나 이런 것들 있으셨나요? 예, 그 남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르헨티나 우슈아이아랑 남극 반도 사이에 있는 이제 드레이크 해협이란 해협을 지나야 되는데, 여기가 날씨가 굉장히 안 좋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통과할 때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특히나 아틱 선라이저가 좀 둥글둥글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날씨에 굉장히 취약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근 3일 동안 내내 고통받으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이 해협을 이제 건너갔습니다. 한범쌤이 이번 남극 탐사뿐만 아니라 그린피스 해양 감시선을 타고서 세계 곳곳을 다니셨는데, 이 남극 항해가 다른 일반적인 항해랑 혹시 다른 점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선 남극 항해는 가장 다른 점이 항해 도중에 얼음을 꽤 많이 만나는 건데, 우선은 배가 세빙선이긴 한데 모든 얼음을 깨면서 지나가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또 배에도 선체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피해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가끔 남극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남극 눈이 덮인 산 위에서 활광풍이라고 하는 거센 바람이 한 번씩 불어 덮치는데, 그런 바람이 갑자기 불면은 얼음에 갇힐 때도 있고,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며칠 동안 이제 얼음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빙하에 갇히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부시지 않고 일단은 빙하들이 떠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예, 그 갓 내려온 빙하들은 대부분 이제 두꺼운 빙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깨지 못하는 얼음도 꽤 많아서 그냥 떠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항해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뭔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 IPCC 보고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270명의 과학자들이 작성해 195개국 정부가 승인한 보고서예요. 생물종 멸종, 물부족 및 식량 부족, 기후재앙 등에 관한 심각성이 담겼는데, 이회성 IPCC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후변화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범쌤도 이 남극이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셨다고 들었어요. 항해를 하기 전에 보통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선배 항해사들이 쓴 항해 일지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항해를 보통 계획하는데, 이제 선배들이 썼던 그런 일지들과 저희가 직접 가서 본 모습과는 비교를 해보면은 얼음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고, 이제 바다가 꽤 열려 있어서 선박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저희가 목표하는 탐사 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2차 탐사할 때 이제 잠수함을 내리러 이곳저곳 다녔는데, 요번에 저희가 내렸던 지역이 이제 인간 역사상에서 가장 남쪽에서 잠수를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박이 굉장히 오래된 선박이에요. 1974년에 건조됐는데
사실 그때와 지금이랑 큰 기술적 발전은 없었어요. 이제 배 자체가 뭐 엔진이랑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기술의 발전 때문에 남쪽에서 이제 가장 남쪽에서 잠수를 할 수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얼음이 많이 녹아서 이제 바닷길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기록 아닌 기록 세웠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약간 기네스 보는 느낌인데 이 1차 탐사가 펭귄에 관한 연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펭귄들 만나고 오셨어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펭귄을 만났는데 젠투 펭귄, 아델리 펭귄, 턱금 펭귄을 만났어요. 예, 대부분 펭귄들이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흰 배를 가지고 있고 이제 검정색 몸을 가졌는데 얼굴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젠투 펭귄은 이제 붉은색 부리를 가지고 있고 아델리 펭귄은 좀 눈이 무섭게 생겼고 턱근 펭귄은 진짜 턱근을 가진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점이 또 있는데 이 펭귄의 개체수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뭐 펭귄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걸 일일이 뭐 다 세는 건지. 펭귄 조사를 시작하면은 저희가 상륙선을 내려서 이제 일단 섬에 상륙을 한 다음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가능한 인원들이 전부 다 상륙을 해서 이제 놀이공원 가면은 이제 딸깍딸깍거리는 장치로 일일이 하나씩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어 나가요. 근데 펭귄 전체를 세는 건 아니고 이제 펭귄들의 둥지를 세거나 아니면은 새끼 펭귄들의 숫자를 세어서 계산을 해서 이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펭귄들이 있다 이런 거를 결과적으로 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드론이 많이 발전해서 드론으로 그 구역 사진을 찍고 이제 그 사진을 대학 연구실로 가지고 가서 이제 연구원들이 일일이 한 마리씩 세는 걸로 끝이 나지만은 요새는 드론을 이용해서 세기도 합니다. 한범쌤이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출연했을 때 바다에서 뭐 발견되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남극에서도 이렇게 펭귄을 조사하면서 비슷한 활동들을 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배를 운항할 때 운항하다가 쓰레기들이 보이면은 최대한 주우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요번 남극에서도 이제 펭귄을 새로 간 곳에서 어구들이 이렇게 섬 근처에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수거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날씨도 안 좋고 이제 좀 위험한 위치에 위치되어 있어서 결국 수거는 실패로 끝났지만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소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미 쓰레기들이 먼저 와 있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한범쌤이 이렇게 조사를 해주셨었는데 펭귄 소식지에 대한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연아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 그 한범 쌤께서 남극에서 활약을 정말 많이 해주셨고요. 이번 탐사에서 그 남극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펭귄 서식지 이동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결과는 남극 반도 동쪽에서 주로 번식을 하는 그 젠투 펭귄 서식지에 대한 최남단 기록이었습니다. 서식지가 완전히 이동을 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 남극 반도 동쪽에 위치한 안데르손 섬이란 곳에서 총 75개의 젠투 펭귄 둥지가 발견이 됐는데요. 사실 이 섬은 예전에는 너무 추워서 이 젠투 펭귄이 새끼를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남극에서도 이 젠투 펭귄은 비교적 조금 따뜻하고 뭐 온화한 곳에서 둥지를 트고 새끼를 키우는데 이 젠투 펭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서식지였던 거죠, 원래는. 근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 젠투 펭귄 서식지가 안데르손 섬까지 확장이 되게 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2차 탐사죠. 해저 생태계 관련한 탐사에서도 또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 남극 탐사에서는 아까 그 한범 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과 같이 잠수함을 이용을 해서 해저 생태계 조사도 이루어졌는데요.
남극 해저에서 다양한 생태계 존재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생명체들의 존재가 확인은 됐지만 위성 관측 결과 올해 남극의 해빙 면적은 2017년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1차 조사 결과랑도 좀 연결이 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펭귄 서식지 조사 결과와 이 남극 해빙의 최소 면적 기록은 정말 계속 빨라지고 있는 기후 변화 속에서 이 남극 생태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고요. 기후 위기 영향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펭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점점 더 남쪽으로 가는 것들이 이 기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픈 것 같고. 그리고 한범쌤에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탐사에서 2차 탐사 때 잠수함을 이용해서 남극 생태계 조사도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 생태계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예, 저희가 남극에서 잠수함을 거의 한 12번 정도 최종적으로 진수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도할 때 최종적으로 준비를 마치고 잠수함 조종사랑 과학자가 이제 2인용 잠수함에 탑승해서 이제 2시간 동안 남극 바다에 잠수를 마치고 다시 저희가 배로 끄집어 올렸어요. 그때 물 온도가 한 영하 1도였나 그래서 저희가 추울 걸 예상하고 빨리빨리 몸을 녹여주기 위해서 돔을 열었는데 역시나 아닐까 엄청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추위에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보온병 같은 거 이제 뜨거운 물 꽉꽉 채워서 그렇게 가지고 가서 노하우를 터득한 거죠,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많이 괜찮아졌었어요. 혹시 그 남극에서도 신비한 생물들 같은 것도 많이 보셨나요? 예. 남극은 진짜 어딜 가나 고래가 있고 어딜 가나 펭귄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해양 생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저희가 잠수함을 진수하고 배는 잠수함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배 바로 앞에서 범고래 세력이랑 고래 세력이랑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는 것들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뭔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한 장면 같다, 막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살면서 그런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연하쌤, 이 같은 남극 생태계 보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목소리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이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까밀라라고 하죠. 이 까밀라도 10년 전에 외대래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사실 이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이 까밀라 회의는 매년 그 10월에 개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지난해 개최된 이 까밀라 회의에서도 외대해를 신규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안건이 제시됐어요. 근데 일부 참여국의 반대가 있었고요. 결국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해서 보호구역 지정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보호구역 지정이 모든 그 참가국의 동의가 있어야, 그러니까 만장일치 의사결정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경우는 의사결정 방식이 만장일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방식이라서 사실 이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 극심한 기후위기 속에서 사실 계속해서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이번 탐사 결과에서도 나왔던 그것과 같이. 그래서 이런 남극보호의 시급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일부 국가의 그런 정부 대표단들로 인해서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다수결이 무조건 좋은 의사결정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만장일치가 정말 맞는 건지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지난 3월 7일에서 18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BBNJ 협약 4차 정부 간 회의에서는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아쉽게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오지 못했어요.
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지난 3월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협약 4차 회의가 개최됐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포함을 해서 공해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유엔 산하에 있는 한국을 포함한 참여국들이 해양 보호를 위한 이 강력한 글로벌 해양 조약 체결에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의 입장은 좀 어땠나요? 사실 이런 국제 회의에서는 그린피스와 같은 시민 단체도 이 회의에 옵저버로서 참여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시민 사회의 그 회의 참여가 직접적으로 불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그 회의 현장에 그런 상황을 업데이트 받은 결과에 따르면 이 해양보호구역 안건에 대한 한국 정부는 뭐 반대도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도 하지 않고 명확한 의사를 좀 밝히지 않은 채 회의가 좀 진행이 됐다. 그런 정보를 저희가 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명백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회의를 종료를 한 거죠. 뭐 적극적인 찬성도 표하지 않는 나라들, 그리고 반대를 표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뭐 남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업적인 어업 활동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의사를 표현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해양보호 구역이 남극해를 포함한 공해상에 이제 강력하게 이제 확대돼서 지정이 되게 되면 쌤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어업 활동이나 뭐 아니면 석유 시추나 이런 상업적인 활동 자체가 이제 제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국가들에서는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호보다는 아직까지 그런 상업적인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바다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저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런 석유 시추나 또 그리고 남극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무차별적인 어업 활동을 위해서 좀 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글로벌 리더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글로벌 리더분들에게 연아쌤과 한범쌤 모두 전달할 수 있도록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해양 보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한 분씩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현재 세계적으로 이 탄소 감축을 위해서 정말 노력 중이잖아요. 근데 그 바다는 지구의 천연 탄소 흡수원으로 이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인간들이 배출한 탄소의 25% 정도가 바다에 흡수되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는 이 열과 탄소 흡수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강력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이 바다를 보호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요. 각국 정부는 해양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꼭 인식하고 이 강력한 글로벌 해양 조약 체결을 위해서 정부 간 협의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이 해양 보호를 위한 성공적인 합의를 꼭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한범쌤은 지금 아르헨티나 앞 바다에서 지금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계신데 한범쌤 생각에는 어떠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바다에서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제가 지금 아르헨티나 특히 앞바다, 특히 공해 지역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해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법도 닿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엄청난
이제 해양 자원들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 각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런 어선들이 몰려와서 지금 파괴적인 어업을 하는 걸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팀이랑 같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지역은 비교적 이제 어선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에요. 이제 수심도 낮고 이제 물고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에서 들어와서 이제 파괴적인 어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쉬운 공간도 엄청나게 많은 어선들이 몰려와서 싹 쓸어가는 어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남극 바다가 조금 더 열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더 발전을 해서 남극마저 가기 쉬워지는 땅이 되어버리면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제 남극의 바다는 이제 모든 전 세계 어선들이 가서 남획을 할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남극의 바다가 더 높기 전에 그리고 더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은 더욱더 여기에 있는 소중한 자원들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난스쌤께서 연하쌤이랑 한범쌤한테 한마디씩 부탁을 하시면서 저희 글로벌 리더들이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말 듣고 있는 건가요? 저희 청소년부들 비롯해가지고 많은 리더들이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있죠? 네. 그쵸. 근데 글로벌이라고 해서, 영어도 같이 해야 되나. 올해도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어요. 연아쌤, 저희 향후 해양보호 캠페인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류한범 항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번 저희 그린피스의 남극 탐사를 통해서 이 남극이 지금 처해 있는 기후 위기에 명백한 징후들을 정말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이번에 남극 탐사 결과들을 토대로 보다 강력한 해양 보호구역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30x30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이 해양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이 무척이나 시급한데요. 이번 3월에 개최가 됐었던 4차 회의에서 이 해양 조약에 대한 합의가 무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5차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포함한 이 보다 강력한 글로벌 법적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양 캠페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도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적극적인 그런 의견 개진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범쌤도 향후 계획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은 이제 아르헨티나 그린피스 팀과 같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이 끝나도 이제 잠깐 또 휴식 시간을 가지고 나서 계속해서 그린피스 배 한 곳에서 항해사로 일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운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연아쌤 그리고 한범쌤과 그린피스 남극 탐사활동 그리고 UN 생물다양성 보전협약 4차 정부 간 회의를 주제로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은 기후위기와 해양보호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한범쌤, 오늘 방송 참여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예, 오늘 사실 날씨가 안 좋은 걸로 예상해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멀미약 하나 먹어야 되나 아니면 생강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되나 했었는데 다행히 바람 방향이 괜찮아서 좋은 컨디션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배를 타고 있어서 이제 뉴스를 잘 챙겨보지를 못하는데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제 연하쌤, 특히나 연하쌤이 많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따라잡지 못한 정보들을 이제 많이 따라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연하쌤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특히나 먼 아르헨티나 바다에서 함께 해주신 류한범 항해사님과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고요. 그리고 매끄럽게 진행 도와주신 한스쌤, 나연쌤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한스쌤은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위아더 월드를 약간 경험한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금 아르헨티나 하면 저희 진짜 정반대에 있는 나라잖아요. 세계 반대편에서도 이제 바다보호를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 한범쌤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다양하게 캠페인 활동 하시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연하쌤도 있고,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시민분들의 목소리들이 모여지고 있는데, 이 지구 진짜 전 세계에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만큼 꼭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이 빨리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위아더 월드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만장일치로만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면 정말 각국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위아더 월드 정신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다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전 세계 해양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니까요.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방송 함께해주신 한범, 연하, 한스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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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